선생님, 임수일간이 해월에 나면, 임수가 해월에 나면 이거는 걸록이에요. 그러니까 lok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 천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는 게 비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격이 아니고 비견이 천간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수가 해월인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lok에 났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걸록격이에요. 근데 임수가 해월이 아니고 그냥 임수가 또 다른 임수가 천간에 있을 때가 비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비견월이라고 하지 않고 lok한 시절에 난 사주에 대한 설명하고 비견이 천간에 있는 거하고는 설명이 달라요. 또 임수가 자월에 나면 우리가 이거를 양인이라고 해요. 네, 양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임수가 자월에, 경금이 6월에, 간목이 묘월에, 그 다음에 병화가 5월에 나는 사람들은 양인이라고 해요. 근데 천간에 임수가 다시 천간에 자수가 있으면, 아니 자수래, 개수가 있으면 이거는 겁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겁재가 있는 사람하고 그 사주가 임수가 겁재월이라는 걸 빌어서 말한다면 자월에 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어 양인격들은 최고의 두령인 사주예요. 대두령의 사주라고요. 그래서 양인들의 성향하고 천간에 그냥 비겁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이걸 이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천간에 비견이 있는 거를 공부를 해요. 그러면 천간에 일간과 똑같은 글자가 하나 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읽을 거 제가 이렇게 서설이 긴 이유는 이게요, 격에 따라 비견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명을 다양하게 비견의 역할을 설명을 하지만 어떤 사주의 비견은 이 말이 맞는데 어떤 사주의 비견은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비견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맞는다, 이런 거를 느끼실 거예요. 느끼시니까 그때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견의 각각의 격의 역할을 다 알려면 우리가 격을 전부 다 공부를 하는 상태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비견을 공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초를 하는 거니까 비견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인데, 모든 사주의 비견의 이 설명이 다 맞지는 않다예요. 읽으시면서 상반되는 설명을 많이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견이라는 것 자체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비견이라는 말은 이제 비자가 이게 전부 다 항상 중국어에서 왔기 때문에 꼭 글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꼭 하잖아요. 그럼 비라는 게 원래 견줄비도 되고 갖출비도 된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견줄비자거든요. 그래서 견주다, 비교하다, 모방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비가 갖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갖춰야 할 것들을 말한다. 그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갖추는 이 비견이라는 게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되고 도구도 되고 은행도 되고 치과 의사한테는 치과 기계도 되는 게 비견이에요. 그 다음에 견이라는 거는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어깨견. 그러면 어깨를 견준다라는 뜻이에요. 어깨를 같이 한다.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책임져주고 상대 아픔을 대신해서 이겨내는 모양이 어깨견자이다. 그래서 비견이라는 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돕는 모양을 하고 있고, 그러니 비견은 상부상조의 개념이 들어있다. 그래서 비는 도구를 갖추는 것이고 견은 인적 자원과 같다. 어깨를 같이 견주는 거니까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도구를 갖추는 모양이 비견이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비견이랑 서로 힘을 모아 대항하고 이익이 생기면 비견이랑 나누는 분배와 같다. 또 비견은 상대의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을 뜻하니, 그러니까 비견이 이렇게 뜻이 각각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비견이 나를 도와주고 나의 위험을 다
대신해주는 사람이 되는 듯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비견이 내가 상대의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주고 책임져 줘야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비견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형제를 대신하기도 하고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되기도 하고 내가 같이 직장에서 연구하는 연구원, 동료 연구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그런 역할을 비견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견은 서로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견 때문에 손해도 때로는 이익도 보는 부모 유신의 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비견은 남자에게서는 형제, 친구, 동서, 고무부, 경쟁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채권자, 유권자, 동료, 동지, 나를 대신해주는 희생자. 여자에게서도 형제, 친구, 가족에서는 무시, 백부, 시부모님, 남편의 처방, 남편이 좋아하는 일과 사람, 이웃. 그러니까 여자에게서는 비견이 남편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남자에게서도 비견은 자기의 와이프도 비견이 돼요. 사회적으로 비견은 상부상조를 유지하는 대인관계,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갖춰야 할 물건들, 비견이 식신을 생하면 동업자, 비견이 상관을 생하면 투자자, 근데 다 가져가죠, 내 거를. 평관을 만난 비견은 나의 대리인, 변호인, 귀인, 나의 갑옷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정관을 만난 비견은 경쟁자이기도 하고 나의 인력이기도 합니다. 정제와 합의되는 비견은 정제 비견이 합의되는 거는 양간이에요. 지분을 가진 동업자. 근데 일간이 신약하면 나를 부르는 윗사람이 비견이에요. 만약에 재생관을 하고 있는데 쟁제하는 비견은 저의 남자. 네. 그래서 비견의 특징을 보실게요. 특징. 1번. 친구, 형제, 동료를 대신한다. 비견의 글자의 뜻 자체가 어깨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견뎌내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 형제, 동료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정신이다. 비견은 주변에 가까운 인물을 모방하고 배우며 따르니 밑줄을 보세요. 선생님 사주에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 주변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어요. 내 가족 안에 항상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재는 어떠냐? 겁재는 밖에 있어요. 겁재는 내 주변에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밖에서 집 밖을 나가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여기서는 비견은 가까운 인물을 존경하고 모방하고 배우고 따르는 그런 관계가 비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돕고 친한 유대감이 강하죠. 또 친구 동료들로부터 비견이 있으면 배우고 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그 비견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그래서 비견이 있는 사람은 꼭 존경하는 사람이 거의 있어요. 있는데 비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굉장히 따르고 심하면 좀 과하게 아첨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근데요, 비견이 약하면 사주에서 내가 짐을 진다. 비견이 왕하면 남이 나의 짐을 져준다. 비견의 왕세를 이제 살필 수 있어야 되고요. 넘겨보세요. 비견이 약하다는 건 어떤 뜻인가? 근데 약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사주로 약이라는 거는 상극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비견이 약하면 상처당하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을 돕는 거예요. 비견이 쇠하면, 비견이 쇠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생이 없는 거예요. 비견이 쇠하다 그러면 생이 없어서 무능해서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비견이 강하면, 비견이 강하다는 건 비견이 상극을 한 거예요. 그럼 비견이 누구를 상극하죠? 생각해보세요. 비견이 뭘 상극하죠? 재성을 상극하죠. 그러니까 비견이 나랑 친한 사람이었는데 비견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쟁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견은 정당한 분배를 의미한다. 비견이 있으면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견은 재성을 공격해서 부의 분배를 한다. 또 이 비견이 편재를 제해서 돈이 나가는 게 세금 징수 같은 법적인 요소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정상적 재물은 비견이 공격하는데
비견이 편제를 극하면 부당한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저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런 일 없으면 아닌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선생님 다 하고 나서 설명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 줄도 보세요. 비견의 군비쟁제를 살로 막아서 재성을 독차지하는 것. 이거 엄청나게 많은 글이 들어있죠. 네, 비견이 있어요. 천간에. 그 다음에 편제를 비견이 쟁제했어요. 그럼 그거를 비견을 견제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살인 편관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살인 편관이 비견을 막으면 재성을 내가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재성을 독차지한다는 건 때로 한 무리의 이득을 자기 혼자 차지해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차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비견이 편제를 극하면 이제 쟁제죠. 비견이 편제를 극하면 편제가 원래 편인을 견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편제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인이 살아나요. 그죠? 이게 이제 육신 상생도에서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면 편인이 살아나면 또 반드시 편인이 살면 편인이 흉하니까 식신을 또 상극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흉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편인이 항상 편인이 살아난다. 편인이 견제를 안 받으면 언제나 잡기, 악습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또한 정관을 설기시켜서 관을 독탄에 빠뜨린다.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또한 편인이 식신을 도식한다. 이게 잡기성이 나타나니 관을 도식하고 식신을 도식한다. 관을 독탄하고 식신을 도식한다. 그래서 또 식신이 죽어서 또 편관이 살아나면 다시 영창까지 간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기 있는 육신이 설명되어 있는 육신이 있을 때 운에서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두세 줄로 되어 있지만 사주 간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읽어만 두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견은 분배를 원한다. 비견은 재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쟁제를 해서 나누어 가져야 한다. 부의 분배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요. 3번. 비견은 공격적이다. 또 그러면서 방어적이다. 비견은 대외적인 명분을 중시하는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아군은 철저히 보호하고 방어해주고 있는 성향이 있고 비견은 항상 우리 함께 잘 살자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대항할 수 있는 단체를 결성하고 아군을 보호해요.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항상 쫓아다니고 따르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나랑 우리가 아군이야 이렇게 하면서 항상 보호해요. 그래서 비견은 항상 일간과 비견이 더불어 일하고 이익을 나누고 위험은 서로 대신 감당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견이에요. 그 다음 줄도 엄청 어려운 내용이에요. 편관이 일간을 상극을 하면 첫 번째로 비견이 방어를 해요. 비견이 없다? 그럼 식신이 방어를 해요. 비견은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편관의 살을 만든 거예요. 나 대신 변호해 주는 거예요. 비견이 없어. 그러면 편관을 식신이 어떻게 하냐면 식신이 이제 자기의 능력을 닦아서 편관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구하고 해서 살을 물리치는 게 2차로 식신이 방어하는 거예요. 3차는 식신도 없어. 완전히 식신이 있으면 식신 제살하면 한 방에 편관을 싹 살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없애서 내가 평생 내 삶에 문제를 없애는 거거든요. 한 방에 의사 자격증을 따서 평생 삶의 어려움을 해결한 거다. 근데 식신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편관 합사를 해서 살을 달래야 돼요. 그러면 되게 이제 영업을 하거나 살에 붙어서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상관 합사를 그러면 살짝 편법
겁제 합살 그러면 뇌물로 하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영업적인 성향을 드러내서 살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선생님 되게 어려워요. 사주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편관이 있는데 살이 있는데 편관이 공격을 하는데 일간을 공격을 하는데 비견이 방어하면 이 비견이 나의 귀인인 거예요. 나의 보호자인 거예요. 그래서 귀인의 혜택을 보고 나는 살아난다. 그러니 나 대신에 비견이 고통을 편관을 살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 밑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일간이 신약하면 내가 혜택을 보는 건 조금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한 여파를 내가 책임을 져요. 나한테 여파가 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연대 책임이죠. 그죠? 일간이 나 대신에 편관, 살에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비견을 먹여 살리거나 비견을 보호해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특별히 나 때문에 비견이 나를 위해서 뭔가 잘못된 일을 겪은 것 같지 않은데 억울하게 내 비견을 내가 보살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모습을 사주를 보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비견은 나를 위해서 방어를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